죽은 교사의 사회를 쓰신 대마왕님을 모시고 오늘 죽은 교사의 사회 제2편에 해당되는 대마왕님이 정하신 2편이에요. 책의 네. 순서와는 꼭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대마왕님이 또 어떤 부분, 어떤 영화를 소개시켜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존 스미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스트를 맡은 대마왕입니다. 네, 대마왕님 지난번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은 네네. 어떤 영화로 저희를 네, 네, 뭐 책 논쟁이라고 속으로 하기에는 또는 영화 속으로 예, 이끌어 주실 네, 건가요? 이거죠. 네,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네, 네, 벌써 화면만 네. 봐도 우라통이 라퉁이 터지는군요. 그 영화를 다 아신다고 보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에 이제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 교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이 선생님은 그 문학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제 문학 수업의 특성상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쓰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쓰는 활동이고, 프랑스 교육 자체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거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다 보면 그걸 발문하거나 그걸 이끄는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의식계 어떤 극단까지 몰고 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짜릿한 면이 있지만 이 교실의 환경이 뭐 이민자라든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아이들은 자유박애 평등이라고 하는 프랑스 교육의 프랑스 어떤 가치 중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보다는 자기들이 수업 제대로 듣지 않을 권리를 훨씬 더 강하게 여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카메라가 교실 그 안을 내밀하게 쳐다보고 밝혔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교사의 권위가 뭔가. 그래서 저는 교육의 3주체라고 할 때 주체가 좀 잘못 정의됐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잘못 정의된 게 아니라 그 주체에 대한 정의가 없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 송원재 네. 선생님의 그 교사가 아프다에 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주체, 학생은 배우는 주체, 그리고 부모는 지원하는 주체.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주체로서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 자연스럽게 두 번째 왜 필요한가는 필연적으로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교사의 권위가 교사의 뭐 권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개별화든 혹은 지체든 혹은 어떤 인식이라든지 받아들임에 뭔가 이렇게 더딤이 있을 때 그걸 조율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통제하고 어떨 때는 허용하고 어떨 때는 함께 기다려주고 어떨 때는 함께 좀 끌어가는 언제 할 거 언제 정하며 언제 그걸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교사의 그 교수력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에는 필연적으로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교실에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많이 늦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대바라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글을 쓰는 내용에서도 뭐 나는 나에 대해서 누구도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앞에서 이 문학 교사가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묻고 답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이 교사가 실수 한마디 하죠. 그 실수 한마디가 이 교사를 어떻게 파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까지는 이제 영화가 몰고 가진 않지만 이렇게 대바라진 아이들 앞에서 과연 교사가 이 권위 없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영화상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진 건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 교실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요거는 영화상에서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학급에서 자신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주장하는 그런 아이들에게서 교실이 혼돈스럽게 변해졌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즐거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아이들은 가장 그 교실에서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 교실이라는 것을 볼 때 아, 이 클래스가 그것을 좀 어찌 보면 교사로서 좀 드러내기가 좀 쉽지가 않고
불편한 얘기지만 좀 한번 드러내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썼었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순서와 상관없지만 이 영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이분처럼 네. 위협받았다고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받은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생각만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있다고? 있으세요? 짜증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짜증이 났죠. 네. 음, 벌써 우라통이 터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음, 하셨어요? 화가 나서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아, 마시면서 그러니까 되게 욕먹은 근데 것 이제 같은데. 그거를 되돌리거나 수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때요? 그때 음, 저는 막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어가지고 또 화가 나서 아이들 앞에서 운 적도 있고 동료들하고 있을 때 그런 적도 있고 음. 그랬던 것 같고 또 아이 부모 아빠한테 해볼 테면 해보시라면서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그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랬어요. 아까 대마왕님이 가장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그럴 때 그 선량한 아이들 부모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부모님들도 좀 선량해. 그래서 학급의 권위나 또는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한 음, 그게 나는 되게 음, 속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검사가 뭔가를 문제를 이제 조사를 시작하려면 어딘가에서 고발이 들어가야지 하는 음, 거잖아요. 음, 근데 이 학급 문제는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또는 올 1년만 참으면 되지 이건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 할 때는 그 아이들 권위를 흔드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우리를 보고 아동 학대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지도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딱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해달라 이런 건데 이게 또다시 아동보호법하고 서로 배치가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학부모님도 다 모여가지고 음. 화백회의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리 애 이렇게 때문에 하면 다른 네. 부모들이 다 모였다는 자체를 아동학대로 여길 거라고. 나도 안 다 같이 봐가지고. 모여서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 모이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 애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애를 어떤 눈으로 봤을지 짐작이 가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애들 그냥 문제는 가면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해야죠. 되는데 학부모가 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음, 대마왕님이 얘기한 것처럼 음, 책에 있잖아요. 권위가 사라진 교사는 갈리고 희생당한다 그러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모모 누나가 이렇게 되게 우려하는 게 그냥 보통 일반 학부모가 보기엔 이러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망님이 얘기한 그런 권위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음.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서를 흔드는 그 친구들한테 아닌 건 아닌 거고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한두 번만 제대로 딱 가면 이 친구들은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안 산다고. 근데 음, 그때를 놓치는 바람에 중학교 가서도 그렇게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합법적인 건 좀 가질 필요가 있어. 그게 체벌일 필요도 없고 음. 무슨 강제적인 방법일 필요도 없고 근데 교사가 그렇게 했을 때 교육적인 활동에 대해서 진짜 안전하다는 게 확실하게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는 그 권위가 어느 정도 그 법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네, 의견이신 그러니까 거죠? 내가 아동 학대라는 것에서는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를 하려고 부모를 소환하거나 다른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급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선량한 아이들은 피해가 없고 그 아이들은 아닌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아동학대라는 화살로 돌아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기본 전제가 제일 네.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무교육 기관에 저희가 이제 종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좋든 싫든 아이를 맡으면 이 아이를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데 음. 요즘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쉽게 포기한다고요, 아이들을. 아이들을 쉽게 포기해요. 이 아이, 내가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나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됐는데 현장에 와봤더니 보육만 하라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보육기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취직을 했기 때문에 가끔 교육을 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런 게 웃기죠. 이게 저 같은 이런 태도가 웃기지만 저보다 윗 선배들하고는 좀,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면서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나한테 배우러 온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학원은 자기가 배우러 갑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찾아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음, 부모가 찾았든 아이가 찾았든 가. 음, 음, 그 학원에서도 얘가 태도가 안 좋으면 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음. 심지어 성적이 안 돼도 다음 학년으로 올려준다고요. 낙제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냐. 진짜로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유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논의가 조금 비껴 나갔는데 우리의 권위를 보여야 될 부분이 어디로 보냐면 저는 학교라는 시설과 공간은 공공기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공교육기관에 그럼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태도, 음, 공공기관에서 맞닿아서 하고 있는 교사들 바라보는 아이들의 태도, 그 다음에 그것 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한 기초 능력을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교사들에게 되바라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야 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교실에서 자기가 쉼을 위해서 벌러덩 누워 있거나, 혹은 일과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계속 들락날락거린다거나, 그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할 근거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예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논리도 사실 이제 뭐 제가 대모왕님 말 좋아하지만 음, 일부 동의하고 일부 반대하는 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잘못하고 뭐 그럼 너 선생님한테 말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음, 선생님한테 혼난다 그러고 뭐 같이 모임을 하다가도 선생님인 걸 알면 여기 삼촌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친척들이 이런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아 내가 학교에서 난 선생님이지 여기서 선생님이요 왜 나한테 지금 저기 새끼를 이렇게 좀 솔직히 짜증 나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근데 저는 밖에 나가고 제일 무력할 때 뭐냐면 애들이 밖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학교 안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거 잡히면 막 쓰레기 뭐 왜 버립니까? 복도에서 왜 띱니까? 공공예절 지키세요 막 했는데 이게 세상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교사 책임이라고 보는구나. 학교에다 다 떠넘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안 해야 된다 봐요. 그런 부분을 학교가 그냥 순수하게 진짜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진짜 저도 잘 가르치고 싶어요. 나도 열심히 하면 일타 강사처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저보다, 보다, 정말? 정말? 아니, 조금 교사 못할까? 그만두고 하세요, 그럼 일타 강사. 근데 저는 돈 그래서 많이 벌겠네.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정말 즐겁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수학을 8점 맞은 애를 고등학생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1년이 아니라 한 6, 7개월 과외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65점 정도까지 성적을 올린 적이 있었어. 수학 와, 성적을. 근데 진짜 나는 그때 내가 진짜 참교사인 줄 알았잖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내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학교 오면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학교에서는 토요 불법만 하라고, 불법교실 9시까지 하라고. 공부를 가르치든 태도를 가르치든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그것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그것 자체를 만약에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강이라는 말도 요새는 쓰기가 좀 어렵지만 그 기강이 사라졌을 때, 그 기준이 사라졌을 때 그럼 누가 피해 보느냐는 거죠. 내가 교사인 내가 기분 나빠서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했다. 그거는 교사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봐요. 그거는 차치하고 그 교실에서 가장 선량한 아이들과 배우면 가르쳐서 자기의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거는 예, 권위를 가져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려고 네. 하는 보고 싶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아이들한테 나도 예, 가르치고 예. 싶어서 음, 보육 안 하고 가르치고 싶어. 음.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른다운 어른을 보는 하나의 장소나 기회가 최소한 적어도 학교였으면 좋겠고 학교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은 확실히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 막장 세상에서 다 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지노선이라도 지켜지면 조금씩 조금씩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보는 아이들이 그래도 계속 남아있고 더 늘어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애들이 어떤 선생님이 무섭다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음. 애들이 무서운 것과 싫은 것은 확실히 구별을 해요. 며칠 전에 겪은 일 중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무섭게 생겼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무섭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아이들이 듣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는 단호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보다는 강도가 낮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딱 바꿔봤거든요. 혼냈어요. 혼내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얘기했어요. 지금 너무 슬프다. 너희들은 혼내면 바로 행동을 멈추고 안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을 자율로 변하게끔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혼만 내면은 행동을 교정시키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혼내야지만 행동을 변화시키는 아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증명해버렸다.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렇게 접근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그때 아이들이 머리가 띵 하고 이게 한번 터졌어요. 이런 얘기를 주로 해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하우. 음, 하여튼 그 클래스 영화를 다시 볼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고 네, 음, 그러긴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음, 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렇게 관용과 뭐 톨레랑스와 이런 박애와 이런 걸 얘기하는 그 나라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음.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우리도 얼마 전에 이렇대요. 이민 온 1세대들은 그렇게 불만이 없대요. 아무리 차별 대우를 받고 뭘 해도 본국보다 나으니까. 근데 2세, 3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프랑스 사람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데 이미 차별 자기들은, 당하는 것도 느꼈잖아.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갈 때 이렇게 유리천정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더 보거든요. 이게 저런 상태로 그 바깥에 나가면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는데 그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인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렇게 좀 생각해요. 부쩍 강화가 되는 거지. 네. 그래요. 우리 그럼 클래스 네. 영화에 대해서 여기 정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마음은 답답해도 한 번 더 이 영화도 보시고 책도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꼭 보세요.